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경제 파탄의 주범은 대책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던 엄마와 딸이 빌라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민들은 버티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국민 1977만 명이 이 대출자인데, 그 중에 서민들은 지금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갚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 윤석열을 비롯해 가지고 뭐 이재명까지 모두 다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요.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있고 오직 자기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스위스처럼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우리나라도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와야 합니다. 아니면은 억울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과 탐관 오리들만을 위한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미래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70대 부부가 또 이렇게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음에도 정치꾼들은 계속 내년 총선만 생각하고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죠. 수술 후에 독립적 생활 못하던 40대 사업가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 망설인 청년에게 뛰어내려 투신 종용한 구경꾼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 학벌주의에 빠지면서 인간의 본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인성을 상실하고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작년에도 5구가 발견됐다. 한강 투신 비극 없어야 한다. 네, 이러한 구조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 2위와도 압도적 격차로 씁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기주의 교육 속에서 전혀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연체율이 불안한데 가계대출 잔액은 또 늘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빚 갚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급격한 금리 인상, 한계 기업이 증가되고 있다. 네, 조선비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행 건전성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외롭게 외쳤는데 요즘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배선영 교수가 당장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외쳤다. 제가 영상 올려드린 바 있죠. 네, 2%대 물가에 하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올라가고 있는데 연내 인하는, 네, 이거 당장 내려야 됩니다. 당장.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거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앞으로 기축통화 지위는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그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탈달러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이 원화 직거래를 통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급격한 금리 인상 사태 속에서
미국 꽁무니만 쫓아가다가 대책 없이 서민들만 아주 고통 속으로 몰아갔죠. 미국은 그나마 대책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에서 반도체, 뭐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해가지고 미국은 그냥 생산, 투자, 소비, 고용 이런 것들을 늘렸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급격한 금리 인상하다가 돈 있는 자들은 이자 잔치를 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거죠.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경호하고 한국은행 이창용이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준금리 내년 초에는 내린다, 올해 4분기 인하 기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내려야 됩니다.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175만 명이 사실상 파산이다라는 거예요. 가계부채 뇌관 방어벽 튼실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155만 명은 지금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내서 빚 갚는 상태죠. 미국 은행 절반 사실상 파산 상태다. 금융인식 2008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못 버티는 겁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이거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 미국같이 잔인한 나라니까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그거를 다른 건 잘 따라하면서 지금 이 한국이 정책을 그냥 미국만 꽁무니 쫓아가면서 잔인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미국에서도 비보호 예금 뱅크런 지속 일어나고 있다. 은행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2023년 7월 8일 기사입니다.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방부터 무너지나 위험 신호 계속되는 제2금융 부동산 PF. 이거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가 지금 부동산 붕괴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PF 지방은행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새마을금고 사태 PF 뇌관 건드릴까, 건설 이 금융권 긴장 고조되고 있다. 이거는 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방치를 시키고 있어요. 즐기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죠. 여당은 전 정부 탓, 그리고 야당은 현 정부 탓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미분양 10만호 이상 추정, 건설, 이 금융 연쇄부도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정황이고요. 네, 미분양 자금난에 중소형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네, 미국도 올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가 68% 급증했고 개인 파산도 23%가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서민들한테는 잔인한 국가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출을 못 갚아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역 가입자도 건보료하고 연금보험료 500만원을 체납하면은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연금도 강제 가입은 안 됩니다. KBS 수신료 강제 납부 안 돼요. 그래서 이 연금도 자율 가입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멀쩡한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듭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제 가입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새어나가고 이리저리 얼마나 부실하게 경영이 됩니까? 이거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경제 파탄의 주범은 대책 없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것 때문이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진실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서민들이 대출해서 잘못했다, 또는 뭐 제2금융권들이 관리 잘못해서 그랬다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 지금 밖으로 돌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